거액의 가상자산 보유로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나 상임위원회 활동 때에도 여러 차례 코인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국회 활동 중에 투자 활동을 했다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의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국민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영호 의원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한 자리는 보궐선거를 통해 다음 달 초까지 채우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남아있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일상 회복을 선언했습니다. 9개월 만에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진의 감사를 표하면서도 전임 정부의 정책은 정치 방역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가 계속 미뤄지는 가운데 한국전력이 오늘 1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5조 원대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에너지 공기업을 향한 정부와 여당의 자구 노력 압박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과 폭락 사태의 핵심인 투자자문업체 라더견 대표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하루 만에 구속됐습니다. 라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 주범인 권도영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권 씨는 여권 위조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하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금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거액의 가상화폐를 보유해 논란이 불거진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참석해서도 코인을 팔거나 투자 활동을 벌인 정황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청문회 도중 코인 거래를 하고 이자까지 챙긴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손효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때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김남국 의원은 한 장관 딸의 학업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모 교수를 친인척 관계의 이모로 해석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다음 날 새벽 3시 반, 17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YTN이 김남국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 거래 내역을 코인업계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니 인사청문회 당일 이뤄진 가상화폐 투자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오전 10시 시작됐지만 여야가 자료 제출에 이어 검수완박 용어를 두고 대립하면서 오전 11시 37분에 잠시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정회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던 오전 11시 15분부터 20분까지 해당 지갑에서 가상화폐가 오고 간 기록이 6건 발견됐습니다. 지금 금수완박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국민들이 다 반대하고 대부분이 반대하잖아요. 그런데 뭘 자 정리해 주세요. 발언 정리해 주세요. 네. 한 장관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직전인 10일 새벽에도 3시 15분부터 2분 동안 가상화폐 거래가 3차례 이뤄진 것으로 포착됐습니다. 지갑 내역을 살펴본 코인 전문가는 특정 코인을 판 것은 물론 가상화폐로 만든 일종의 온라인 금융상품인 디파이를 이용해 코인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활동이 대다수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인사청문회 시작 전 오전 7시 32분부터 개의 30분을 앞둔 오전 9시 28분까지 13차례, 점심시간을 위해 정회한 오후 1시부터 20여 분 동안에도 9차례 가상화폐 거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 전후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건수는 최소 3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YTN은 김남국 의원에게 한동훈 장관 청문회가 진행 중일 당시 코인 투자를 했는지 질의했지만 김 의원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앞서 보신 한동훈 장관 청문회 외에도 상임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여러 차례 코인 투자를 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코인 지갑 하나에서만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400건이 넘는 거래 내역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이준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YTN이 김남국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코인 지갑을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의 코인 투자는 한 해 전 한동훈 장관 청문회에 국한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녁 7시 40분이 넘어 마무리된 지난 3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순신 국가본부장 낙마 관련해서 국민적 비판 여론 높은 거 아시죠, 법무장관님? 고민하고 인사검증 저희 정부에 처음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 동안에 있어 어떤 사과라든가 책임 표명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저녁 7시 19분부터 22분까지 불과 3분 동안 모두 5차례에 걸쳐 특정 탈중앙화 거래소에 코인을 예치하거나 다른 가상화폐로 대체했습니다. 가상자산을 예치하면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노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11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가 한창인 와중에도 비슷한 방식의 코인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서로 다른 코인을 여러 차례 예치한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김 의원이 직접 논란이 된 위믹스 코인을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도 파악됐습니다. 코인 전문가들은 법사위가 있었던 지난 3월 22일과 지난해 11월 7일 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직접 매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상임위 활동 중에 수익을 노린 투자 활동을 했다면 징계 대상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이 밖에도 지난해 5월 26일 법사위 산회 직후 또 지난 3월 29일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산회 직후에도 코인 지갑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YTN 취재 결과 코인 지갑 하나에서만 이 같은 코인 거래와 투자 활동이 적어도 1,4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의 것으로 보이는 코인 지갑 4개로 범위를 넓히면 코인 투자 활동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YTN은 김남국 의원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해 상임위 활동 중 거래를 포함한 코인 투자 활동을 했는지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김 의원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가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파리에서 버린 경위를 살펴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어제 송 전 대표 휴대전화와 관련해 수사를 앞두고 주요 증거를 삭제하는 건 방어권 보장을 넘어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송 전 대표 측은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기도 한참 전에 오래된 휴대전화를 해외에서 쓰기 어려워져서 버린 게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의원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된 뒤 열린 첫 당 지도부 회의에서 국민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영호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한 자리는 보궐선거를 진행해 오는 6월 초까지 채우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현우 기자입니다. 설화에 오른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징계가 결정된 다음 날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재가동했습니다. 징계 심의 기간에 열지 않다가 열흘 만에 재개한 회의에서 김 대표는 당원과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도덕 불감증이라고 하여 우리 당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심을 나침반으로 삼는 국민의힘이 되겠습니다. 지도부를 향해선 언행에 거듭 신중을 기하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남겼는데 내부 기강을 잡아 잡음을 줄이고 앞으로 민생 행보 등에 주력하며 당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도부 2명 징계로 당분간 최고위는 9명이 아닌 7인 체제로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1년간 당원권이 정지된 김 최고위원의 경우 사퇴 의사를 밝히기 전까진 사고 상태로 직을 유지하게 됐는데 아직 지도부에 별다른 의사를 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당장은 태 의원이 물러난 한석만 두고 보궐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데 30일 안에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다음 달 초까지 새 최고위원이 뽑힐 전망입니다. 최고위원 선출 시한은 6월 9일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선출 단위는 핵심 당직자 위주로 1000명 이내로 구성된 전국위원회라 친윤계 낙점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빠른 선출을 위해 지도부가 경선보단 단수 추천 방식을 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신속히 이제 그런 총선 대비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단수로 추천해서 신속히 결혼을 채우는 정도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태영호 의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 결정과 당 지도부 회의 재개로 국민의힘은 설화 논란 국면은 일단락한 모습입니다. 새 최고위원을 선출하면서 당 쇄신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의 중징계 불복으로 인한 논란 재점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다음 달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팬데믹 극복 선언인데요. 국민이 일상을 되찾게 돼 기쁘다면서 그동안 힘쓴 의료진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 코로나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을 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또 입국 후 PCR 검사 권고를 해제합니다.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의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합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헌신하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지난 정부가 K-방역을 자화자찬했지만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코로나19 팬데믹 극복 발표를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방역 조치가 자유로운 국민의 일상, 소상공인의 영업권과 재산권, 의료진 희생을 담보로 한 정치 방역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방혁신위원회 마무리 발언에서는 과거 정부 국군 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할 테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해 결국 군이 골병이 들고 말았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을 앞두고 에너지 공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스공사는 올해 1분기에만 3조 원의 도시가스 미수금이 쌓여 누적 미수금이 12조 원을 넘었습니다. 한전은 오늘 실적이 발표되는데 5조 원대 적자가 예상됩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분기에 회계상 영업이익이 5,884억 원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천연가스 수입 금액보다 도시가스 판매 가격이 낮아서 발생한 미수금은 영업이익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영업 손실에 해당하는 이 미수금이 1분기에만 3조 원 넘게 추가됐습니다. 미수금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8조 6천억 원에서 11조 6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4차례나 올라 인상률이 42%에 달했지만 국제 LNG 가격 인상폭을 따라가지 못했고 올해 1분기에는 요금이 동결되면서 가스공사의 부실 규모가 커진 것입니다. 그때가 워낙 비싸게 사왔으니까 비싼 물량이 아마 탱크 속에 가득 차 있었을 것이고 그게 지난 1월 달에 많이 방출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발전용과 산업용을 빼고 나면 21조 6천억이 쌓여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한전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32조 6천억 원 적자에 더해 올해 1분기에만 5조 원 넘는 적자가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사들이 예상한 한전의 1분기 영업 적자는 5조 2,990억 원인데 이럴 경우 한전은 지난해 1분기 이후 5개 분기 연속 5조 원 이상 적자 행진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전히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가격보다 싸게 파는 구조가 계속돼 적자가 누적된 상태인데 2분기 전기요금은 조정이 보류된 지 한 달 반이 다 돼 절반을 그냥 보낸 셈입니다. 3분기와 4분기에도 요금 인상을 장담할 수 없어 이 상태라면 올해 말쯤 사채 발행 한도가 소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전력산업 전반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한국전력이 오늘 1분기 경영 실적과 함께 적자난 해소를 위한 자구책을 발표합니다. 한전은 오늘 오전 나주 본사에서 비상경영과 경영혁신 다짐대회를 열고 그에 따른 자구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자구안에는 부동산 매각 등을 포함한 20조 원 이상의 주요 자산 처분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오후에는 올해 1분기 경영 실적을 공개하는데 5조 원 이상 적자가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이 2분기 전기 가스요금 인상 문제를 조만간 매듭짓겠다며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고강도 자구책 마련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 경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전기 가스요금 인상 문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지난 정부가 망국적 탈원전 정책으로 5년 내내 요금 인상을 틀어막은 후폭풍을 후임 정부가 떠안고 있다며 국민 부담 최소화와 경영 정상화 사이 최대 공약수를 찾고자 정부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당국이 오늘 국장급 협의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 시찰단 파견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합니다. 외교부는 양국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국장급 회의를 오늘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외교부 윤현수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일본 측에서는 외무성 카이유 아츠시 군축 불악산 과학부장이 각각 수석 대표로 참석합니다. 어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방미를 통해 59억 달러 투자를 유치해냈다며 대한민국 최고 영업사원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 전 재선 도전을 발표한 바이든 미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려주고 왔다며 환대받고 온 게 아니라 다 털리고 온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빌라왕에게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지금 발의된 특별법으로는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30대 여성 세입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집의 주인은 수도권 일대에서 주택 천여 채를 소유하다가 지난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빌라왕 김모 씨. A씨는 재작년 6월 보증금 3억 원을 주고 김 씨의 빌라에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김 씨는 계약 한 달 전에 똑같이 3억 원을 내고 빌라를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형적인 무자본 갭 투자였던 겁니다. 이랑 한 명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다 여기가 피해자라고 보시면 돼요. 경찰은 A씨가 타살됐거나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빌라왕 피해자 대책위원회에 참여했던 A씨는 그동안 전세 사기 피해로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세 사기 대책위원회는 정부 여당이 발의한 전세 사기 특별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A씨를 추모했습니다. 또 특별법의 피해자 인정 요건이 까다로워 많은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생사가 달렸다. 제대로 된 특별법 조속히 제정하라. 제정하라. 이어 공공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인 뒤 나중에 회수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넣어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에 만져보지도 못한 거액의 빚이 지금 내 앞에 있는데 이거 갚으려면 20-30년 벌어야 되는데 거기에 또 제 집이 없으니까 또 빚내야 되잖아요. 이런 절망적인 현실이 지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는 정부 정책 실패에 따른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108배도 진행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의 공포를 촉구하는 대한간호협회의 단식 농성장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9일부터 간호협회 회관 앞에서 단식 중인 김영경 간호협회장을 만나 현장 간호사들의 노고는 잘 알고 있지만 복잡한 직역 간의 입장 차이가 있어 걱정이 많다며 어떻게 갈등을 풀지 최선을 다해 고민할 테니 단식은 중단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농성장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지난 대선 때 두 당의 후보가 모두 공약했던 내용이라며 단식이 오래 이어지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을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공포와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투쟁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어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온갖 특혜를 주는 간호사 특혜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료인 면허 박탈법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법이고 의료인의 의욕을 저해하는 악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간호법에 찬성하는 한국간호대학장협의회 등 관계자들은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법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주가 폭락 사태에서 서로 주식을 사고 파는 통정 매매를 통해 주가를 띄운 혐의 등을 받는 투자자문업체 라더견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어제 자본시장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라 대표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영 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몬테네그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보석금은 40만 유로, 우리 돈 5억 8천만 원을 제시했는데요. 재산 규모를 밝히라는 재판부의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1일 몬테네그로의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 호송차가 들어옵니다. 검은색 상하이를 입은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와 측근 한모 씨가 차에서 내립니다.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겁니다. 권 씨와 한 씨는 그러나 첫 재판부터 무죄를 주장하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보석금으로는 각각 40만 유로, 우리 돈 5억 8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판사는 보석금은 누가 내고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권 씨는 한국의 아파트가 300만 달러, 약 40억 원이고 아내가 보석금을 낼 것이라면서도 재산 규모는 언론 앞에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판사는 그러나 재산을 정확히 밝혀야 보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계속 숨기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담당 판사는 권 씨의 변호인이 취재진을 재판정에서 2, 3분간 퇴정시키면 재산 규모를 설명하겠다고 밝혔지만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권 대표 등의 보석 청구에 대해 담당 검사는 재력에 비해 보석금이 턱없이 적고 보석이 되면 인터폴 적색 수배 중인 이들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 씨 등의 보석 여부는 사흘 이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 씨 등은 지난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검거됐습니다. 하지만 권 씨는 여권은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라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권 씨 등은 여권 위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이들에 대한 국외 추방은 형기를 마친 이후에야 가능해집니다. 권 씨 등은 지난해 테라 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 원 이상의 피해를 입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싱가포르 등이 신병 확보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을 투약했다고 경찰에 자진 신고한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밤 11시 반쯤 천안에 있는 술집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112에 전화를 걸어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진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경찰서로 데려와 간이검사를 실시하자 실제로 마약의 일종인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투약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초등학생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버스에 치여 숨지는 등 스쿨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으려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있지만 운전자 절반 가까이는 실효성의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이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행자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던 8살 어린이가 버스에 치여 숨지고 길을 걷던 9살 배승아 양은 만취운전 차량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두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모두 초등학교 근처입니다. 이런 스쿨존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2020년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도입됐지만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스쿨존에서 생긴 어린이 교통사고 규모는 법 도입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강화됐다 이런 거 좀 아세요? 아니요.
법이 있다 그래서 다 지키진 않잖아요. 안 지키는 사람이 있긴 한데 정확히는 모르는데 높아야겠죠. 모든 사거리에서는 스탑하고 이렇게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좀 그런 인식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처벌 수위를 제대로 모른다고 답한 운전자가 10명 가운데 7명이 넘습니다. 처벌을 강화해 사고를 줄이겠다는 법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정도입니다. 법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나타낸 운전자도 절반에 달했습니다. 법만으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불법 주정차 단속과 운전자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불법 주정 차량이 시야를 제한하니까 언니 보건에 이러한 불법 주정 차량들을 근절시키자. 경각심과 이러한 교통법규가 준수가 담보돼야 되는데 지금 민식이법을 만들어도 그런 게 담보되고 있지 않아요.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자 0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실을 보면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경기 성남 프랜차이즈 김밥집 식중독 피해자들이 2년 만에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식중독 피해자 121명이 김밥 프랜차이즈 회사와 가맹점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김밥 프랜차이즈 회사 등은 입원 치료자들에게 200만 원, 통원 치료자들에게는 1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초여름처럼 더웠던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도 서울의 한낮 기온은 24도로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겠는데요. 당분간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비교적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전 한때 수도권과 충남지방은 공기가 탁하겠고요. 오후에는 중서부 지방의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밤사이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면 서울이 13.2도, 대전이 11.8도, 대구가 10.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4도, 대전과 대구는 25도, 울산은 22도를 보이겠습니다. 주말 동안 구름 많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내려가면 지난 3년간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다시 불법이 됩니다. 정부는 시범 사업으로 이어간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 등은 내놓지 못하고 있어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직장인 조혜경 씨는 감기 증상이 나타나자 스마트폰 앱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았습니다. 독감도 유행하고 코로나19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 네. 코로나 검사 해보셨어요? 근데 그거는 음성 나왔어요.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됐을 때 처음 접해본 뒤 편리하고 시간도 절약돼 종종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도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제일 좋았고, 그리고 뭔가 시간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비대면 진료는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이상인 때 한해 허용됐습니다. 지난 3년간 국민 4명 중 1명꼴인 1,300만여 명이 이용했고 코로나19 관련 질환을 제외하면 진료 건수는 730만여 건, 80% 정도는 재진 환자였습니다. 문제는 위기 단계가 내려오면 비대면 진료 허용 법적 근거도 사라지는데 의사와 진료 중개업체 등이 대립하며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초진을 제외한 재진만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향의 시범 사업을 검토하며 입법 공백을 메우기로 했습니다. 그 대상 환자의 범위나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그 전문가나 그 관계 기관들 또 여야 협의 등을 거쳐서 그러나 플랫폼 업체들은 위기 단계 하향을 코앞에 두고 시범사업 적용 대상과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시범 사업이 적용되는 것이 오히려 많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예 기간을 둬서 그 유예 기간 동안 의협과 또 약사회, 또 업계, 소비자계가 한데 모여서 또 플랫폼 이용자 대부분이 초진 환자인 상황에서 재진만 허용되면 플랫폼 업체는 고사하고 환자 편익은 침해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안에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다는 계획인데 의료 현장에 또 다른 혼선을 불러오지 않으려면 제도화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도 코로나19 비상사태를 3년여 만에 종료하면서 앞으로 코로나 진단과 치료가 유료로 전환됩니다. 코로나 방역을 명분으로 불법 입국자를 즉각 추방했던 정책도 종료되면서 국경 지역은 중남미 이민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옷을 넣은 비닐봉지를 몸에 묶어 강을 헤엄치는 남자. 아기를 넣은 여행 가방을 머리에 이고 강을 건너기도 합니다. 멕시코에서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 미국으로 향하는 중남미 불법 이민자 행렬입니다. Todos vamos a regiarnos, pues ahí vamos a ver. Todos nos vamos a nadar allá, ¿no? Entonces todos vamos a regiarnos ahí a ver qué pasa. 국경 장벽은 며칠 전부터 몰려든 이민자들로 대규모 난민 캠프를 방불케 합니다. 병력을 추가 배치하고 국경 사무소 일손도 늘렸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We are seeing a lot more females with children. If you take a look, we're looking at really small, like babies, to anywhere from 2-3 years old. 트럼프 행정부 때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불법 입국자를 즉각 추방시켰던 이른바 42호 정책이 해제된다는 소식에 중남미 이민자들이 대거 몰려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즉각 추방 정책은 종료되지만 더 강력한 불법 이민 차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I want to be very clear. Our borders are not open. People who cross our border unlawfully and without a legal basis to remain will be promptly processed and removed. 3년여 만에 코로나19 비상사태가 해제되면서 미국은 진단과 치료가 유료화 수순을 밟게 됩니다. PCR 테스트에 $90, 우리 돈 12만 원을 내야 합니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도 해체되고 미국 입국 시 요구됐던 백신 접종 증명서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백악관은 하지만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며 차세대 백신 개발에 $50억 달러를 투입하고 팬데믹에 대응하는 상설 조직 신설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반도체 경기 부진에 따른 수출 위축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췄습니다. 현재 금리 수준은 당분간 유지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는 필요하지 않다고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이번 달 초순까지 수출은 7개월 넘게 감소세가 지속됐습니다. 무역 수지는 14개월 넘게 적자 흐름이 이어지며 올해 누적 규모가 300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무엇보다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가 1년 전보다 29.4%나 감소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반도체 경기 부진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줄고 있다며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2월 1.8% 전망보다 0.3%포인트 낮춘 겁니다. 상반기는 0.9%, 하반기는 경기가 점차 회복되면서 2.1%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금 반도체 경기가 2001년도에 IT 버블 붕괴,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와 같은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지금 부진한 상황이 있는데요. 그런 점을 반영해서 상반기, 하반기 모두 성장률을 낮췄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정부와 한국은행, OECD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1.6%, IMF는 1.5%로 전망했습니다. KDI는 올해 소비자 물가는 상승세가 점차 둔화하면서 연간 3.4%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경상수지는 지난 2월 연간 275억 달러 흑자에서 대폭 축소된 164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상반기엔 10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서비스업 생산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취업자 수는 연간 27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DI는 소비자 물가가 여전히 물가 안정 목표보다 크게 높은 만큼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내수 부진이 완화되고 양호한 고용 여건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앞으로 장병들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이 아침 점호부터 밤 9시까지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군은 전군의 약 20%에 해당하는 부대에서 시범 운영을 먼저 할 예정인데 이르면 내년부터 모든 부대에 확대 적용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임성재 기자입니다. 현재 군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은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주말과 휴일은 오전 8시 반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군은 이 같은 휴대전화 소지 기간을 아침 점호 이후부터 밤 9시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6시 반부터 7시 사이 점호가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하루 14시간가량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오는 7월부터 6달 동안 전군의 20%, 6만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임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바탕으로 이르면 내년 전군으로 확대 적용될 전망입니다. 군은 지난해 하반기 전군의 5%, 17,0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했습니다. 병사들의 선호뿐 아니라 부대 병력 관리 등에도 이점이 있어 간부의 찬성률도 시행 전 59%에서 77%로 크게 늘었습니다. 다만 경계 근무와 당직 근무, 대규모 교육 훈련 때는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합니다. 임무 수행과 보안 문제가 없도록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6개월간 더 시범 운영을 좀 해보고 최종안을 선정하게 되는 것이어서 우려하시는 보안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충분한 어떤 검토, 보완 이런 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역 장병들도 심리적 안정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반응이 많습니다. 점심에도 밥 먹고 이제 이용하면서 편히 쉴 수 있고 은행 업무도 은행 업무고 급히 이제 전화를 받아야 되거나 연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부모님 입장에서 되게 안심하고 아무래도 이제 간부님과 병사들 간에 이제 핸드폰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일과 시간에도 효율적으로 이제 병사들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훈련병에 대해선 오는 7월부터 모든 신병 교육기관에서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시범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영업을 준비하던 새마을금고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돈을 훔치려 했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어제 강도미수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 20분쯤 울산 북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서랍을 뒤졌고 돈을 발견하지 못하자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A씨가 몬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발견해 추적했고 잠복 끝에 지인의 가게에서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동창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4년과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모두 자수한 뒤 피해자와 합의한 데다가 정신질환으로 감정 조절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인은입니다.
코로나19에 이어 엠폭스, 옛 명칭 원숭이 두창에 대한 국제적 비상사태도 해제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발병 확산 통제에 꾸준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아마비와 함께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엠폭스에 대한 국제 비상사태가 해제됐습니다. 테오드로스 거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엠폭스가 더 이상 비상사태 선언 요건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긴급위원회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Yesterday, the emergency committee for mpox met and recommended to me that the multi-country outbreak of mpox no longer represents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I have accepted that advice.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내려진 엠폭스 비상사태는 10개월 만에 해제됐습니다. 테오드로스 사무총장은 최근 3개월간 엠폭스 발병 건수는 직전 3개월 대비 거의 90% 감소했다며 엠폭스 확산을 통제하는 데 꾸준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루 전 WHO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긴급위원회를 소집해 비상사태 해제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가 풀린 직후여서 관심이 고조됐습니다. 중서부 아프리카의 풍토병이었던 엠폭스는 지난해 5월부터 세계 각국으로 퍼졌습니다. 엠폭스는 동성 남성 간 성적 접촉 과정에서 매개되는 감염 사례가 대다수라는 특징 때문에 사회적 차별과 질병 대응력 저하 등의 문제까지 수반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엠폭스도 각국이 검사 역량을 유지하고 발병 추이를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푸틴의 성지 크림반도까지 타격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스톰 섀도를 제공했습니다. 벤 월리스 영국 국방부 장관은 현지 시간 11일 하원에서 스톰 섀도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기증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스텔스 성능의 스톰 섀도는 일반적으로 전투기를 통해 공중에서 발사되며 사거리는 250km 이상입니다. 지난 2월 정찰풍선 사태 이후 미중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은 가운데 두 나라 외교 안보라인 핵심 인사가 제3국에서 전격 회동했습니다. 백악관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중 양자 관계와 국제 및 영내 현안, 우크라이나 전쟁과 타이완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14일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두고 지지율 3위를 기록 중인 야권 2위 후보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야권표가 덜 분산되면서 가뜩이나 불리한 상황인 타이프 에르도안 현 대통령이 위기에 몰리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 4흘째인 11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의 사령관 2명이 추가로 숨지는 등 팔레스타인 측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남부 셰이크 하마드 지역의 건물을 타격해 이슬라믹 지하드의 로켓부대 사령관 알리 하산 무하마드 갈리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그제 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중국 동포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잃자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녁 8시 반쯤 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 부근. 누군가 흉기 난동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다급하게 출동합니다. 이 아파트에 사는 70대 여성과 6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각자의 집에 숨져 있던 피해자들의 목 부위에는 흉기로 찔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7층에 살던 중국 동포 38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 범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명을 살해하기 앞서 20분 전 A씨는 4층 주민 40대 남성을 폭행해 기절시킨 뒤 흉기로 찌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큰 부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당시 4층에 사는 주민집에서 함께 인터넷 도박을 하다가 다툼을 벌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최근까지 8천만 원을 잃었고 범행 당일 160만 원을 더 손해봤다며 평소 앙심을 품었던 주민들을 상대로 범행에 나섰다는 겁니다. A씨의 잔인한 흉기 범행에 20여 분 짧은 시간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도박을 소개시켜주고 같이 하던 지인의 목을 칼로 찌르고 평소 서의가 좋지 않던 아파트 주민 2명을 찾아가 살해한 피의자를 건거한 내용입니다. A씨는 범행 후 인근 학교 앞에서 흉기로 학생을 위협하다가 출동한 경찰과 대치 끝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살인 예비 혐의를 추가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9연승 후 2연패에 빠졌던 프로야구 롯데가 홈 경기에서 연장 10회 노진혁이 끝내기 안타를 쳐 두산을 7대6으로 꺾었습니다. 1위 SSG와 승차를 2게임으로 유지하며 2위를 지켰습니다. SSG는 기아를 제쳤고 LG는 대체 선발 임찬규가 잘 던져서 키움을 1대0으로 눌렀습니다. NC는 KT와 주중 3연전을 싹쓸이했고 한화도 삼성을 제압했습니다. 한화는 경기 직후 여전히 실험적 운영을 고집하던 수베로 감독을 경질하고 최원호 2군 감독을 신임 사령탑으로 선임했습니다. 3년 7개월 만에 국내 대회에 출전한 임성재가 KPGA 우리금융 챔피언십 첫날 경기에서 언더파로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임성재는 1라운드에서 버디 4개를 잡아냈지만 더블 보기 1개와 보기 1개를 범해 선두에 4타 뒤진 1언더파 공동 24위에 올랐습니다. 임성재와 같은 조에서 플레이한 매경 오픈 우승자인 장타자 정찬민이 24위로 어깨를 나란히 했고 박상현은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4언더파 공동 2위를 기록했습니다. 대회장에는 첫날부터 1,500여 명의 구름 관중이 모여 PGA 스타 임성재와 국내 선수들의 화려한 샷 대결을 즐겼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봄을 느끼며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4도로 어제보다는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2도가량이나 웃돌겠는데요. 낮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수도권과 충남지방은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하겠고요. 오후에는 중서부 지방의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밤사이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면 서울이 13.2도, 대전이 11.8도, 대구가 10.5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4도, 대전과 대구는 25도, 울산은 22도를 보이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구름 많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